안녕하세요. 마음연꽃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작은 연꽃 한 송이가 조용히 피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이야기와 손에 잡히는 실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말로는 괜찮다 해도 가슴 한쪽이 자꾸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일터에서 흔들림이 시작될 때 그 흔들림이 내 삶의 바닥까지 전해지는 느낌이 들지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조조정이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이미 내 앞에 권고사직이라는 제안이 놓였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 꺼내기가 너무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다음 걸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을 때 두려움과 수치심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다시 세우는 법.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만져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청취자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름은 편의상 성호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성호님은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일해오셨고 스스로도 큰 탈 없이 버텨왔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의실에서 조용히 불려들어가 권고사직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회사도 어렵고 조직도 바뀌고 자리를 정리하는 방향이니 좋게 나가주시면 어떻겠느냐. 말은 부드러웠지만 성호님 마음에는 찬물이 확 끼얹어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성호님 사연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그 자리에서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가족이 수고했어요 하는데 저는 괜히 화장실로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기 싫고 무엇보다도 제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겁이 납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몰려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뭘 하지? 나는 이제 끝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잠은 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상한 건 회사에서는 담담한 척 했는데 집에서는 자꾸 예민해집니다. 괜한 말에 날카롭게 반응하고 가족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저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성호님, 이 사연을 읽는 동안 라디오 앞에 여러분도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권고사직은 단순히 그만두세요가 아니거든요. 특히 평생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들께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너는 이제 필요 없다. 너의 시간은 여기까지다. 너의 자리와 함께 너도 사라져라. 그렇게 들리니 두렵고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창피한 마음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책임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흔들리면 가족도 흔들린다는 걸 아니까 더 조용히, 더 깊이 혼자 삼키려 합니다. 오늘은 그 혼자 삼키는 시간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괴롭히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멈춰 세우는 벽이 아니라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바닥이 되도록 부처님 말씀을 쉬운 말로 풀어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호님 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지 이유부터 따뜻하게 짚어볼게요. 권고사직 제안을 받으면 사람 마음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잃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을 잃을까 두렵고 수입을 잃을까 불안하고 일상을 잃을까 공허하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느낌이 흔들립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한자리에서 일해오신 분들은 직장이 단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내 존재가 인정받는 자리, 내가 매일 쓸모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이 오면 일자리의 문제를 넘어 존재의 문제로 번져버립니다. 나는 쓸모 없어지는 건가? 나는 뒤로 밀려나는 건가? 내가 한 건 뭐였나? 이 생각들이 밤에 몰려오지요. 그리고 밤은 조용하니까 생각이 더 크게 울립니다. 또 하나요. 권고사직은 말의 모양이 참 교묘합니다. 권고라는 말이 들어가서 마치 선택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분위기가 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 억울해집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밀려나는 느낌. 이 느낌이 사람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성호님이 집에서 예민해지는 것도 그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상처받은 자존심을 다독이지 못한 채 집으로 가져오면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안전한 공간이라는 건 내가 가장 억울함을 풀어도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호님 마음은 한쪽에서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나도 너무 힘들다. 이 두 마음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완벽하게 잘 말하는 것, 회사에 멋지게 대응하는 것, 당장 새로운 길을 뚝딱 찾는 것.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호님 마음 안에서 울리는 가장 아픈 문장을 하나씩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 아픈 문장들, 대개 이런 것들이지요. 내가 실패했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된다. 나는 무능해졌다. 이 문장들이 마음에 붙어 있으면 어떤 계획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계획은 움직일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처님이 마음을 다루는 방식으로 이 문장들을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불교에는 두 개의 화살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현실에 딱 맞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의 아픔입니다. 권고사직 제한, 불확실한 미래, 생활의 불안. 이건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난 뒤 자기 마음에 두 번째 화살을 쏘곤 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인정받지 못했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끝이야. 첫 화살은 사건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화살이 더 오래, 더 깊게 마음을 찌릅니다. 부처님은 첫 번째 화살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은 늘 바뀌고 이별이 있고 손실이 있다고 하셨지요. 대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화살을 내가 쏘는 순간을 알아차려라. 성호님이 밤마다 나는 끝이야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사실 미래의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이 만든 문장입니다. 두려움이 만든 문장을 사실처럼 믿어버리면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끝이야 대신에 나는 지금 두렵다. 이건 아주 큰 차이입니다. 끝은 문을 닫는 말이지만 두렵다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말입니다. 알아차리면 문이 조금 열립니다. 열리면 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숨이 들어오면
사람은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를 듣는 이 순간에도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내쉬는 숨 끝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두렵다. 두려움은 신호다. 두려움이 결론은 아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지요. 회사도 변합니다. 조직도 변합니다. 경제도 변합니다. 내 몸도 변합니다. 내 역할도 변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붙잡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책임감에서 나오지요. 그런데 변화가 크게 왔을 때 붙잡는 힘만 세면 마음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스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하나가 떠오릅니다. 단단한 나무는 작은 바람에는 끄떡 없지만 큰 태풍에는 부러지기도 합니다. 반면 대나무는 바람에 크게 휘어집니다.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섭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단단함이 늘 강함은 아니다. 부드러움이 때로는 더 큰 힘이다. 지금 성호님에게 필요한 강함은 억지로 버티는 단단함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모양을 바꾸면서도 내 중심을 잃지 않는 부드러움입니다. 그 부드러움은 나는 괜찮아 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두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한 걸음은 옮길 수 있다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그럼 이제 성호님 사연의 다음 고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족에게 말하기 어려움입니다. 성호님이 가족에게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는 여러 겹의 마음이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말하는 순간 내가 작아질 것 같아서, 말하는 순간 가족의 눈빛이 달라질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가족을 책임져 왔는데 이제 그 책임이 흔들리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책임을 다해온 만큼 약해지는 순간을 더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괜찮지 않은데도요. 그런데요, 이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말하는 것은 짐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함께 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가족은 마음을 나누어 두는 집입니다. 집은 짐을 내려놓는 곳이지, 짐을 혼자 들고 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이 막힐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모든 걸 다 말하려고 하니까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큰 고백이 아니라 작은 공유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즘 회사가 좀 어렵대. 나한테도 권고사직 제안이 왔어.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마음이 좀 무겁다. 당장 뭘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나도 불안하더라.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이 정도만 말해도 마음은 혼자 갇혀있던 방에서 문을 살짝 여는 겁니다. 문이 살짝 열리면 공기가 들어옵니다. 공기가 들어오면 사람은 덜 무너집니다. 말하면 더 불안해질까봐. 가족이 나를 탓하면 어쩌나. 배우자가 바로 계산부터 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을 꺼낼 때 대화의 목적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해결책을 정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 말하는 거야. 이 한 문장만 먼저 두면 대화가 싸움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화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우님 권고사직 제안을 받으면 수치심이 같이 옵니다. 내가 밀렸나? 내가 평가가 나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처량해지나? 수치심은 올라오면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그리고 숨어버리면 도움도, 정보도, 기회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수치심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처럼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마음도 하나의 감정일 뿐, 내 존재 전체가 아니다. 수치심은 구름이고, 나는 하늘입니다. 구름이 잠시 하늘을 가려도 하늘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이 말도 꼭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내 가치는 결정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마음의 방식과 현실의 방식을 같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음만 다독이면 현실이 해결되지 않지요. 현실만 붙잡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둘을 같이 가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같이 쓰는 겁니다. 권고사직 제안을 받으면 머릿속이 자꾸 미래로 달려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폭주합니다. 그때는 미래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 돌아오는 가장 쉬운 길은 숨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지금, 숨을 내쉴 때 여기. 이것만 해도 마음이 폭주하는 속도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숨이 조금 자리 잡으면 내 마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두려운 건 무엇인가? 두려움은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여러 조각입니다. 수입이 끊길까 두렵고, 체면이 무너질까 두렵고, 가족에게 미안할까 두렵고, 새로운 일을 못 찾을까 두렵고, 건강이 나빠질까 두렵고, 조각을 나누면 두려움이 덜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괴물이 작아지면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면 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제안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표시해 두는 것, 조언을 구할 사람을 떠올리는 것, 내가 해온 일을 간단히 써보는 것, 이력서를 꺼내어 최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 내 몸을 조금 움직여 보는 것. 이 모든 것은 나는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현실로 이어가겠습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도망이거나 분노이기 쉽습니다. 도망도 분노도 나중에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힌 뒤 제안 조건을 서류로 확인하고 퇴직 이후의 절차와 지원을 알아보고 가능하면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는 것. 이건 탐욕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정당한 준비입니다. 준비는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느낄 때 가장 불안하니까요. 지금 해야 하는 건 큰 결심이 아니라 가능한 선택지를 조금씩 늘려가는 일입니다. 선택지가 늘면 마음이 숨을 쉽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는 순간은 대개 사람을 통해 열립니다. 권고사직을 제안받으면 숨고 싶어지지만 그때일수록 믿을 만한 선배, 동료, 지인에게 조용히 안부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 회사가 좀 어렵다.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았다. 조언을 듣고 싶다. 이 말은 성우님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살립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살아왔지만 혼자서만 살아온 건 아닙니다.
관계가 늘 내 삶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는 완벽한 대화가 아니라 안전한 시작이면 됩니다. 오늘 회사에서 조용히 불려가서 이야기를 들었어.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어. 지금 당장 결론은 없지만 마음이 무겁다. 오늘은 그냥 내 마음이 답답해서 말하고 싶었다. 가족이 놀라서 현실적인 질문을 쏟아내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질문이 맞는 질문인 건 알아.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무 놀라서 먼저 마음부터 좀 가라앉히고 싶어. 내 편이 한 명만 있으면 좋겠어. 이 말은 상대를 설득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성호님 자신을 지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말을 합니다. 쉽게 풀면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나도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고 가족도 각자 혼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기대고 서는 겁니다. 그러니 기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스님들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숯을 누구에게 던지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데인다. 이 말은 지금 성호님에게 자기 비난에 대한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성호님이 스스로를 계속 탓하면 그 탓이 누군가에게 닿기 전에 성호님 마음이 먼저 타버립니다. 그러니 자기 비난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내 탓을 할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릴 때다. 그리고 후회가 올라오면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배울 건 배운다. 하지만 나를 벌주지는 않는다. 배우고 나면 그만큼은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권고사직 제안은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그건 회사의 선택이고 시대의 흐름이고 조직의 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호님의 삶은 회사보다 훨씬 넓습니다. 성호님이 살아오며 쌓아온 건 월급 명세서에만 적히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하루를 지키는 힘, 약속을 지키는 힘, 가족을 책임져 온 깊이, 관계를 지켜온 마음,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경험. 이건 회사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 와도 그 깊이는 성호님 안에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닫으며 성호님과 여러분께 마음속으로 조용히 손을 모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이 있는 분들,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는 분들, 가족에게 말하지 못해 혼자 무너지는 분들, 그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통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한 회사의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밤 혹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 숨을 길게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작은 한 걸음. 나는 다시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일 아침 커다란 결심 대신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만 해보세요. 종이를 꺼내 마음을 정리해도 좋고, 누군가에게 안부를 건네도 좋고, 잠깐이라도 걷는 길에 몸을 실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성호님 마음에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준비할 수 있다. 나는 아직 내 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꽃 이야기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연꽃은 진흙을 없애고 피지 않습니다. 진흙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조용히 위로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어납니다. 성우님,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진흙은 여러분을 망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뿌리를 더 깊게 하러 온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강하게 버티려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서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두렵지만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만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전환점에 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피어날 것이다. 오늘도 마음연꽃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남지 않기를, 그리고 다음 걸음을 준비할 힘이 조용히 되살아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